오늘 회의는 저는 마스크를 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4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폭중투쟁 인신망금 1243일째 되는 날입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가지고 중국 우한폐렴의 전염의 근본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북 좌파 세력들, 파쇼 문재인 정권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확진자 통계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0일 날부터 8월 18일까지, 왜 8월 18일까지냐? 8.15 집회 이후에 3일간, 그 이후에는 8.15 집회 이후에 보통 발병이 평균 5.2일, 또 3일 이후부터 3일 이전에 발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일 이후에 3일, 18일까지의 확진자, 중국 폐렴 확진자를 보면은 8월 10일 날 34명, 8월 11일 날 54명, 8월 12일 날 5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13일 날 대로 뜁니다. 103명. 8월 14일 날 166명. 8월 15일 날 279명. 분명히 이 3일간은 8.15 집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팬데믹은 제2차 유행은 13일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8월 15일 이후 16일 날 197명, 17일 날 246명, 18일 날 297명. 8월 10일부터 18일 사이가 1432명이 발병을 했는데, 확진자가 됐는데, 8월 13일부터 제2차 유행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이 7월 말에 소비 쿠폰 발행을 했습니다. 소비 쿠폰은 문화, 관광, 기타 지역에 소비를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대량적인 소비 쿠폰 발행을 했습니다. 문화체육부 중심으로.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관리본부장은 20일 전에 제2차 팬데믹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된다. 그러면은 13일, 14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도대체 정은경 관리본부장은 팬데믹이 온다는 경고를 내리고, 문재인 좌파 정권의 행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8월 17일을 연휴 공휴일로 잡고, 국민들은 이제 중국 폐렴 코로나19는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50만이 쿠폰을 가지고 영화관을 가고, 수십만이 부산 해운대를 중심으로 60만, 200만의 피서민서들이 모였습니다. 누가 책임입니까? 제2차 팬데믹은 13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모든 것을 광화문 외국 국민들한테 덮어씌우고 있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술책이에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소비 쿠폰 발행할 때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분명히 반대 입장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어떤 기관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팬데믹, 2차 팬데믹을 경고했던 정은경 관리본부장이 뒤로 물러서게 됐는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8.15 집회가 제2차 팬데믹의 시작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종교가 정치와 결부돼서 종교와 정치가 같이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정광훈 목사 쪽에서 애국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애국 활동 또한 대단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는 정광훈 목사 측하고 한 번도 공동 집회라든지 혹은 연대라든지 그런 모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은 정당입니다. 정당은 정당의 강령과 정당의 입장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시민단체하고 다르다. 이런 입장은 저의 소신입니다. 단지 하나, 광화문에 모였던 수만 명의 문재인 퇴진, 못 살겠다, 문재인 갈아보자는 생각을 가진 국민의 절규를 내뱉는 광화문 애국 국민들을 중국 폐렴 전염병 전파자로 몰고 가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몰염치 책임 떠넘기기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2차 팬데믹의 시작은 8.15가 아닙니다. 이렇게 마녀 사냥식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미통당, 미래통합당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가당치가 않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당대표였던 김무성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왜? 우리 공화당은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녀상황을 당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이 저렇게 힘든데 정광훈 목사님을 그렇게 따르던 김무성은 왜 입 쳐닫고 앉아있습니까? 미래통합당은 김무성부터 조치를 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자기 발에 묻은 뭐는 무시하고 남의 발에 묻은 결을 욕하는 그러한 오만 불순함에 애국 국민들의 배신감에 애국 국민들에 대한 배신감에 시가 떨립니다. 김건식이라는 자는 여러분들 탄핵 정국에서 김건식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들이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만드는데 굉장한 일조를 한 사람이 김건식입니다. 언제 그가 보수 역할을 했고 언제 그가 보수였습니까? 이당 저당 떠돌아다니다가 당선권이 유력한 지역 공천받아서 떨어지니까 존재감을 내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면서 태극기 집회에 애국 국민들의 열정을 전혀 모르면서 함부로 말을 놀리는 김건식에 대해서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미통당한테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당신들은 김종인 체제 들어오면서 보수를 버려버렸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버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버렸잖아요. 보수를 버리고 좌파로 가는 것은 그들이 입장이기 때문에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미통당 지도부 혹은 미통당 작자들 입에서 우리 공화당 얘기 거론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화당 용서치 않습니다. 다시는 보수 얘기하지 마십시오. 버릴 때는 확실하게 버리세요. 우리 공화당이 언제 미래통합당 보고 보수 지켜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보수 정당의 적자답게 보수의 가치를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중국 시진핑이 방한을 한다.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 국민이 중국 폐렴 때문에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중국 폐렴, 그야말로 코로나19가 아닌 중국 폐렴, 우한 폐렴의 진원지인 나라의 대표를 대한민국에 불러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친중, 친북, 문재인 정권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눈치를 아무리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양재절을 부르고 시진핑이 방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친중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 경고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선제 조건으로 시진핑이 방한한다면은 선제 조건을 그래. 첫째, 6.25 남침에 대한 개입 사과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분단의 책임이 중국 공산당한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두 번째, 사드 보복에 따른 한국 기업 피해에 대해서 피해 보상과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한국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북한 핵을 폐기하지 않은 한 사드 배치는 필수 불가결한 정책이었다. 지금 흥정방송에는 동풍이라는 사드보다도 10배 더 강한 그러한 장치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 보고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보에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사드 배치 때문에 대한민국이 기업들이 13조 5천억 피해를 받습니다. 이 피해 보상과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유엔 제재를 위반해가면서 북한에 지원하고 있는 유엔 제재 위반 지원을 당장 중단하는 선언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반인륜적 행위를 하고 있는 탈북 북한 주민에 대한 북한 송환의 전면 금지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중국에서 서버를 두고 대한민국의 사이버 테러를 하고 있는 북한 사이버 본부, 중국에 있는 북한 사이버 본부를 해체시켜야 된다는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트럼프하고 회의 때 대한민국이 사실상 중국의 일부라는 막말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받아야 되고, 이러한 사과가 없이는 대한민국이 한 발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일곱 번째, 탄핵 정국 때 중국 유학생을 비롯한 중국 정부가 탄핵에 개입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분명히 받아야 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여덟 번째, 패권주의의 상징인 1대1로 정책에 대해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아홉 번째, 정치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 공자학원 폐지를 공언받아야 됩니다. 열 번째, 제주도를 비롯한 독도 상공의 무단 침범에 대한 재발 방지와 사고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10가지 사항들이 전제 조건으로 갖추지 않는 시진핑 방안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북 친중 정권이라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국을 택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끝장내겠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좌파 정권이라도 대한민국의 안보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시진핑 방안을 취소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 당에서
지금 몇 가지 준비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에 두 가지 지난주에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제 NGO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 RSF에서 우종창 기자의 석방 요구를 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탄압에 대해서 분명한 국경 없는 기자회의 입장이 전해진 겁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는 취재원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은 기자의 본연의 임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취재원 거부를 한다고 조국에 의해서 고소당해서 8개월 징역을 달고 있는 우종창 기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합니다. 또 이번에 항소 이유서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항소 이유서가 나오면은 우리 공화당 동지뿐만이 아니라 애국 우파 국민들이 항소 이유서를 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남 비판 잘하면서 나무 비판 안 듣는 정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권이 누굽니까? 문재인 8서 정권입니다. 나무 비판 안 듣는 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정부 관료, 조국과 같은 문바들, 그들은 올바른 얘기하는 사람을 고소고발하기 바쁩니다. 양심에 반하는 억압적 폭압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벌써 관료들의 고소고발건이 20건이 20%가 늘었다는 겁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의 입에다가 재갈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공화당은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당의 실무적인 얘기는 최고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